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문다희 씨 간의 석연치 않은 돈거래 정황 우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계좌로 무통장 입금이라고 하죠. 그 송금한 것이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친문 인사들의 해명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붙이면서 지인을 통해서 붙였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그래요? 아니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자,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바로 근데 그 대목, 그 지인의 이름 세 글자하고 그 오른쪽에 이제 김정숙 여사, 그 김정숙 세 글자, 그래서 6글자를 적었다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전형적인 좀 돈 세탁의 방식 아니냐 이런 네. 지금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뭔가 차명 거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실명제 관련된 또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지적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째로 저희가 볼 것이 아까 그 조국 대표가 얘기하셨던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냐라고 하는 부분 그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팩트는 일단 그 친구분께서 자기가 입금할 때 그렇게 적었던 것이지 김정숙 여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가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이제 시켰다. 이름을 적으라고 시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주변에 뭐 유튜버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 가서 뭐 이렇게 뭐 대신 전달해 줬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김정숙 여사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인터넷 거래나 어떤 그 전화를 통한 이런 텔레뱅킹을 못 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납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요즘 말이요. 네.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수억 원의 돈이 오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다 하실 줄 알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영부인이었던 분께서 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한다? 무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하려면 네. 은행에를 가야 되잖아요. 네. 요즘 은행 가서 돈 붙이는 사람은 글쎄요 아주 소수일 텐데요. 아 그렇죠.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충분히 집에서 다 하시고 네. 핸드폰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은행에 직접 못 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친구를 통해서 한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직접 못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문다희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방식을 물어봐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그거를 지인을 통해서 뭔가 직원을 동원해서 뭐 보따리에다 지금 싸가지고 막 전달해줬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납득이 되는 얘기인지 싶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난 그 사실관계만 놓고서 분석을 해보면 네. 자 이게 만약에 자기 은행 계좌에 있던 거를 딸한테 보낸다고 하면 인터넷 베킹으로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거 현금이잖아요. 아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무통장 입금을 해요? 무통장 입금하려면 은행에 가야죠 그거는. 네. 그랬기 때문에 보자기에 싸서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5천만 원이 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현금은 컴퓨터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5천만 원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궁금증. 이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건 뭐 이 송금하고는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현금 5천만 원 안 갖고 있잖아요, 집에.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런 분들이. 아니 물론 그렇더라도 네. 5천만 원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뭐 굳이 그 이제 경호원 시켜서 지인한테 보자기로 싸서 보냈다는 건데 그럼 경호원 시켜서 딸한테 보내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또 지인한테 시켜서 지인이 송금을 하도록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조국 대표가 얘기했듯이 아니 돈 세탁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름 쓰겠냐?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전달 과정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본다면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도
네. 카운터에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라 하면은 이제 기준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인데 저것을 김정숙 여사는 그 평산마을에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현금을 이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상 거래가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 5천만 원 현금 출처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5천만 원이 부정한 자금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굳이 김정숙 여사가 뭐 친구를 통해서 뭐 송금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 않았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또 의심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현금 다발이 있었고 이게 부정한 돈이어서 이 현금의 흐름이 나타나선 안 된다라고 한다면 딸인 다혜 씨를 직접 불러서 현금을 주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송금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이름도 남겼고 그 계좌에 어떤 흐름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한 돈을 자금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이체하는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의심도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딸인 다혜 씨를 불러다가 현금을 그냥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 남지 않을 텐데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에서 이런 송금 과정이 이상한 거래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자금이 부정한 자금이었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추측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든 해서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단 김정숙 여사 측에서는 일단 네. 지금으로서는 직접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 단계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 문다희 씨한테 들어간 돈 중에는 이제 5천만 원도 있지만 출판사에서 보낸 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그 양쪽에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쪽이 설명한 것하고 출판사 쪽이 설명한 게 서로 좀 엇갈린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쪽에서는 2억 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비 뭐 이런 걸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윤건영 의원은 2억 원 중에 1억 원은 그냥 디자인비가 아니고 인세다. 아버지한테 갈 인세를 인세다. 그래서 출판사가 문다혜 씨를 통해서 그 2억 원을 그 2억 원 중에 1억 원 이상을 주었고 네. 문다혜 씨가 그 1억 원을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냈다. 인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지금 계좌 추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내용을 검찰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출판사가 2억 원을 줬다고 검찰이 얘기를 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뭐 아직 과정이니까 이제 계좌 추적하는 과정 뭐 이런 거니까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나 윤건영 아니 의원이- 그럼 출판사에서는 아니, 그걸 왜 문다혜 씨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주죠? 직접 아니, 주면 되지. 지금 설명 중에 네. 윤건영 의원이 오늘 중이라도 저 문제는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은 본인 주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아니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직접 주면 될 걸 꼭 한 달이 걸쳐서 누구 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의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판을 맡은 그 출판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인세를 직접 주면 되지. 네. 왜 문다혜 씨를 거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인세를 주느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윤건영 의원이 해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 출판사 쪽 대표,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문다혜 씨 셋이서 뭐 단톡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긴밀하게 뭔가 여기 어떻게 된 거냐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지만 네. 이제 그 기자들이 묻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잘 맞지 않는 아마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당국에서 다 확인이 저는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네. 인세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게 뭐 원천징수가 되거나 하는 세무 기록이 남아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비라 그래도 근로소득에 대한 어쨌든 그 세금을 내거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누구 돈인지 쉽게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금 생각이 계산을 듭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어색한지 금세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금이 납부가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오갔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출판사 입장에서도 인쇄는 저자에게 정확하게 갔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지. 그쵸. 딸한테 이게 갔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빠한테 보내드려요 이러고는 이건 말일 뿐이지.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그 저자한테 정확하게 갔다는 기록이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좌를 그걸 이용했다.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것을 내보낼 때는 누구한테 내보냈는지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기록은 명확하게 출판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가 쉬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진술들의 차이점 그리고 계속되는 의혹의 꼬리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